예,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이고요. 오늘 뉴스는 좀 그 대형 뉴스가 하나 있죠. 그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이란을 때렸죠. 그 여러 내치 현안이라든지 또 국제사회 문제, 그 평화적인 해결, 여러 고민을 하던 트럼프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트럼프가 이제 평화 협상이 좋다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평화의 시간 2주를 준다고 이제 해놓고서는 이제 갑자기 오늘이죠. 오늘 22일 이제 이란 현지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6월 22일 이제 새벽 2시 30분이었대요. 새벽 2시 30분에 이제 그 작전명은 이제 미드나잇 해머를 해가지고 이제 깊은 한밤중에 망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풀이하자면은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정신이 번쩍 깨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겠죠.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0분에 이제 폭격기죠. 스텔스 폭격기 이제 B2 폭격기가 이제 벙커 부스터라는 이제 알려진 이제 어떤 지하 벙커 전문으로 타격하는 이제 이 폭탄을 이제 마구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이라는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다 파괴했다 하죠. 핵시설을 파괴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파괴했느냐 하니까 이제 총 3군데래요. 3군데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이제 테헤란이죠. 테헤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포르도고 위치상 제일 가깝죠. 테헤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나탄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테헤란하고 제일 멀죠. 여기가 이제 이스파란. 여기 3포인트에 이제 지하에 핵시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곳을 이제 타격했다. 이제 그 말이죠. 여기 좀 확대 지도를 보시면 테헤란이 있고, 포르도, 그리고 나탄즈가 있고, 이스파한 있고. 이렇게 보면은 막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꽤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거리를 아직 재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테헤란, 포르도, 여기 보면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해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군데를 이제 지하 핵시설을 이제 아주 정밀 타격해가지고 그걸 이제 무력화시켰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이제 대형 뉴스가 있고요. 이제 이번인데 이미 다 내용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번 이제 또 국내 뉴스가 뭐가 있나 하니까 이제 오늘 우선은 오늘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쉬지 않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이렇게 대통령실로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인가? 한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다 보진 않았고 어렴풋이 넘겼는데 아무튼 아마 조국혁신당 맞을 거예요. 의석수가 12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3당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들이죠. 이제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가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G7의 어떤 내용들을 좀 듣고 그래서 이제 여야할 것 없이 이제 외교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마음 자세를 잡고 그리고 또 이제 각 원내대표의 어떤 이제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하는 모습, 요구할 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은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언제지? 금요일 날에 목요일인가? 아무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귀국한 6월 19일이었죠. 6월 19일 날 이제 그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리고 추경을 왜 하느냐 하니까 이제 민생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렵고, 지금 다 뭐, 일단 소비를 해야 할 국민 지갑도 너무 이제 가볍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시장 경제를 형성해야 해야 되는 이제 그 말하자면 취약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취약한 어떤 소상공인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지금 뭐 사업하기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소비하기가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 지원금을 풀어야 된다. 추경을 잘 잡아가지고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이 나왔었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그 어떤 그 추경 예산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이제 예산들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뭐 민주당 다수 의석수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래 가지고 그렇게 뭐 예산들을 함부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함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독재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예산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 원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제 협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된다면 이제 국민의힘도 뭐 정부를 적극 뭐 지원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그 정부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랄까 그 좀 더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죠. 이제 그 원내대표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뭐 뭐랄까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좀 이제 그 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말하는 그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사 관련해서는 좀 이제 법을 이제 그 인사청문회죠. 인사청문회법을 이제 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아니 그러면서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 뭐 확인되지 않은 뭐 그 여러 정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후보자가 막 너무 이제 폄훼되고 이렇게 뭐 땅 끝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유능한 사람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많았었죠.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뭐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여러 뭐 기관장, 장관들을 이렇게 뽑음에 있어서 또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 뭐 할 사람이 없더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릴 시즌이 되면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때려대고 또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너무 추락해 버리니까 그 뭐랄까 그 후보자들이 이제 뭐 그 어떤 정부 이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정부의 일을 이렇게 해나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뭐 자꾸 이제 어떤 그 자리를 기피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에 착안해서 이제 좀 인사청문회법은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 사실 오늘 뉴스가 아니었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다. 그 얘기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제 금요일이면은 이제 며칠이지? 20일이었죠, 20일. 6월 20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이렇게 그 울산을 방문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그 왜 방문했냐 하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울산에다가 그 AI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그 AWS죠.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인가? 잠시만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이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이제
아니 웹이 이게 웹이 이거죠. 웹 서비스하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SK가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울산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다가 이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제 울산을 이제 그 어떤 AI 어떤 그 전문 지역으로 그 어떤 AI 특구 지역으로 이제 특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취지의 발언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울산에 이제 건립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AI를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 어떤 역사적인 6월 20일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울산에 이제 건립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리이다. 였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 방문해가지고 울산 어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그 AI 기업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열었죠. 열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이제 그 AI 기업의 대표들 뭐 거기 뭐 네이버의 어떤 그 AI 쪽 그 대표자하고 카카오 대표하고 해가지고 여러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대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현재 어떤 대한민국 상황과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뭐 기업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이렇게 간담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공개 간담회였죠. 그게 풀 영상으로 1시간 좀 넘는 분량이었는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 AI 데이터 센터 AI 어떤 이 기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협회장인가? 그 협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은 이 자리를 했죠. 이 자리 보시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제 이게 울산시장, 이 울산시장 옆에 앉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이제 AI 기업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회장 자리를 맡고 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날 그 토론회에서 그 뭐랄까 그 발음이 그러니까 이분이 발음이 어눌하다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자꾸 그 사회를 하는 그런 분 같은 그 발음 순간순간 그 발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막 어눌해져 가지고 하여튼 어디 회장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AI 기업 관련해서 회장이고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자리 위치상 이제 높은 자리죠. 여기가 지금 울산시장 옆에 이제 이분이 있고 이재명 옆에는 최태원이 있고 시장 옆에는 이제 이분이 있다.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또 이게 맞은편에는 이제 카카오 대표 정신아 대표가 있고 이제 이분이 아마 네이버 쪽에서 온 분 같아요. 그렇게 됐죠.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왜 한국형,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챗GPT 같은 넘사벽이 지금 있는데, 무슨 뭐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막 때려받고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지금 문제의식이 많죠. 그러니까 뭐 애당초 뭐 되지도 않을 그 시장에 괜히 이거 뭐 그냥 지금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분이 이제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캐치를 했는지 그 챗GPT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AI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미국 시장 쪽으로 쏠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AI로 이제 가야만 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AI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것이 이제 어떤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렇게 포집해가지고 막 거기서 분석하고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용자에게 이렇게 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국 중심의 AI가 있는데 그 AI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시면 뭐 세계 지도를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 만들었던 세계 지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동해가 이제 뭐 재팬시라고 돼 있고, 그리고 뭐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사례가 이제 종종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근본, 뭐 문화,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제3의 세력에게 이렇게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알려지기보다 대한민국 자체적인 어떤 AI를 이제 만들어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세계 중심 AI 속에서 대한민국의 AI가 이제 뭔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 기록물, 역사 자료 뭐 그런 용도로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한번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려니까 좀 상당히 힘드네요. 이제 연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오늘 확실히 그 대통령 모시고 저도 언론도 공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한국형 그 챗GPT 같은 LML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또 우리 그 모두의 AI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어떤 질문을 받냐면, 아니 지금 챗GPT 같은 좋은 게 많은데 한국이 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또는 우리나라는 OS는 윈도우 쓰고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왜 그렇게 쓰면 되지 왜 준비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요것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만일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에 나가면 분쟁 지역으로 나오고, 만일에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면 중국으로 나오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국형 LML 개발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얘기가 좀 전파돼서 좀 종식시키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국방에 비교하면 핵 개발을 할 거냐, 핵 우산에 들어가서 눈치만 보는 보면서 다음 세대를 물려줄 거냐의 문제예요. 이 LML은 역사, 문화 모든 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어봐서 하지 검색해서 하지 않습니다. 물어봤을 때 한국의 그런 자존을 지키면서 말해주는 LML이 있어야지 미국이나 외국에서 만든 그런 LML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협회장으로서 여기 대부분이 저희 협회 회원사고 임원사지만 LG AI 연구원의 독자적인 그런 개발, 또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의 소버린 전략, 이런 건 정말 훌륭하다고 봐서 정부도 그런 전략에 좀 동참해 주시면 산업에서도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AI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마냥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마냥 이제 그 해외 기업의 좋은 AI를 써서 될 일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러면 그 해외 기업의 AI가 과연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 어떻게 좀 제대로 그것은 그렇고, 이제 그 뭔가 이제 대한민국 어떤 오피셜 어떤 정부 입장과는 다른 그런 것을 이렇게 뭐 내놓지 않나,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형 AI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멀리 있는 어떤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AI로 갈 거 아니에요. AI 가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 학습을 할 때, 프랑스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AI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AI 그 회사, 미국의 회사로 이제 하게 되면은 과연 뭐 그 회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극찬하고 모든 게 대한민국이 중심이고 다 했다 하면 이제 그러면 또 대한민국이 뭐 개꿀이겠죠. 개꿀이겠지만 뭐 그러지 않고 뭔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왜곡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AI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저분의 말을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훗날에는 AI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비대면 교육이라고도 하죠. 그 ICT 교육인가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이제 그 교사가 없는 이제 강사가 있는 이제 그 어떤 그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온라인 스터디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비대면 교육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추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이 AI 같은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과연 그 정보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AI라는 것이 어디까지 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각 국가 저마다 그 이제 뭐랄까 그 사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다시 나라를 돌려줘라,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 획일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정보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으로 이제 이스라엘 편으로 해서 역사를 이제 획일화시킬 수가 있고,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내용, 그런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아까 한국형 AI라는 그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 앞서서 이제 이 AI라는 것이 이제 어떤 국가, 민족, 뭐 역사, 특히 역사에 대한 어떤 문제는 뭐랄까 상당한 그 검증 과정과 이제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뭐 만약 이제 뭐 챗GPT라는 미국형 오픈 AI가 이제 뭐 모든 시장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쓴다는데, 그걸 쓸 때 오픈 AI에서 이제 그 이상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형 AI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이제 어차피 민간 기업이 그 오픈 AI라는 그 민간 기업이 이제 그렇게까지 정보를 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그 국제사회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한국뿐만 아니고 뭐 여러 국가가 이제 지금 뭐랄까 발을 걸쳐놓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민간 기업이 여러 국가의 어떤 민족과 역사를 이렇게 어떤 획일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됐다 하면은 뭐랄까 이제 그 국가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어떤 AI를 비롯한 그 갈등에 어떤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한국형 AI도 목소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어떤 AI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역사를 접근할 때 그 문제는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말이 이상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좀 능력에 비해서 생각이 어렵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이제, AI라는 것이 뭐 자꾸,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LLM 사업. 그러니까 AI를 갖다가 이제 LLM 사업이라고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LM 사업이 뭐야 대체? HMM은 알겠는데 현대상선이 이제 부산으로 막 온다 하죠. 하는데 이제 LLM은 뭐야? 처음 듣는 제가 좀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죠. 하니까 이제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것만 봤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안 해가지고 제가 이게 뭐냐 하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게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대형 언어 모델 일단 말 그대로 대형 언어 모델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LLM 이 대형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느냐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AI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픈 챗GPT라는 것이 이제
텍스트를 엄청난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그 분석 가공해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이렇게 다시 그 회신을 보내는 그런 이제 그 이제 구조를 가졌다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전에 이제 그 컴퓨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출력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제 작동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 보면은 이제 이것은 어떤 이제 그 말 그대로 인공지능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세계 여러 포털 뭐 사이트 블로그 SNS는 아니다. 하여튼 블로그 그리고 이제 그 문학 우리 인류가 이제 이때까지 그 쌓아온 그 문학이라든지 소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텍스트를 다 그 이제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렇게 뭐 어떤 감정적인 글을 쓰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아주 이제 그 다듬어진 문장으로 이제 감정적인 글로 피드백을 보내주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유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AI가 그게 바로 LLM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냐?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글자가 크냐? 그게 아니고 아주 대량의 어떤 텍스트를 이제 텍스트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수집한 모델이다 그런 게 되죠. 수집하고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AI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이제 그 반응형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LLM 사업, 이 AI를 LLM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왜 필수냐? 아까 이제 이 회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분 말씀처럼 이제 뭐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대한민국이 납득할 수 없는 그 왜곡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형 AI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 같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것이야말로 왜곡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냥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무조건 그러면 국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참 누구지? 저 어디지? 저 중국의 AI 있지 않습니까? 시크릿이 처음에 그걸로 많이 비판받았잖아요. 뭐 시진핑 요가니까는 뭐 이렇게 뭐 무응답하고 막 회피하고 막 그러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목적이 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고 또 이제 기업의 존속성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제 아무래도 자기와 관련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그러니까 AI가 만능이냐? 결국 이제 AI가 이제 뭐 우리가 뭐 무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주 빅데이터 그런 컴퓨터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AI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좀 새로운 좀 이렇게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AI 시대에 맞는 어떤 개념들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이제 AI가 너무 이게 급진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용자도 엄청나게 좀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각국이 이제 이 인간이 만드는 AI 이제 이것을 만드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어떤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이죠. 어떤 개발,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이게 상당히 이게 어떤 뭐랄까, 제한이 없고 좋은데, 역사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이념,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여기에 의존하는 시대에 이것이 왜곡된 정보를 주었을 때는 이제 가장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나중 문제고 이제 지금은 우선은 이제 한국형 AI는 이제 갖추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 말을 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사용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나? 저는 못 받는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국뽕 AI가 되는데 국뽕 AI를 과연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형 AI의 어떤 그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했는데, 괜찮은 롤 모델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롤 모델이. 어디냐? 바로 그록. X의 그록이 상당히 괜찮은 대한민국의 어떤 롤 모델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그록이라는 것이 지금 이 그록이 AI 시장을 놓고 AI 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랄까 그 외면을 받고 있어요. 지금 왜 외면을 받느냐? 사실 이게 챗GPT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돈 주고 써봐서 아는데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우선 이게 그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LLM 사업에서 가장 이제 취약점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그록이 여러 언어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영어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영어로 입력을 해야지만이 영어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중국어로 쓰면은 중국어로 반응도 하고 한국어 반응.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 세계적인 그 다양한 언어로 이제 이 다양한 언어를 읽고 다양한 언어로 또 이렇게 출력을 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챗GPT는. 하지만 그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록은 영어만 한다. 영어만. 그런데 이 그록이 지금 뭐랄까 이게 호랑이 아빠는 뭐라지? 호랑이는 호랑이만 낳는다고 이 그록이 이게 X의 어떤 그 지금 대표를 닮았는지 일론 머스크를 닮았는지 상당히 이제 뭔가 이제 좀 과격하고 좀 괴짜 같은 그것이 있죠. 이거 뭐라냐면은 챗GPT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민감한 문제로 접근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우회적으로 돌려 쓰고 막 순환하고 그러지 않고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또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막 익살맞게 그렇게 좀 반응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X라는 지금 이제 SNS 요즘은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죠. 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다른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그냥 소셜 네트워크로 하겠습니다.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X가 상당히 그 자유도가 높아요. 이게 어떤 뭐 규제라든지 제한 사항이 좀 문턱이 좀 낮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뭐랄까 좀 자유로운 발언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X는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좀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X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록도 좀 뭔가 이제 좀 개방된 그런 정보와 뭐 그런 어떤 표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록은 챗GPT한테 잽도 안 되죠. 지금 왜 안 되냐?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왜 영어만 지원하냐니까는 그게 이제 세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려면은 상당한 자금 그리고 또 관리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 이게 이 주력 사업이 아니죠. 지금 그록은 현재 주력 사업이 가깝긴 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 프로필에서 보시듯이 최근에 바꿨죠. 다시 또 보시듯이 이제 어떤 로켓 재활용이라든지 뭐 우주 산업과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전기 자동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지 그러기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가 않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록이 미국에서는 꽤 반응이 좋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현재 그록의 위치가 어디냐? 그록은 미국형 AI가 지금 돼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게 또 대한민국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미국이라는 곳은 세계 시장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그록이 챗GPT를 이겨버린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또 세계 시장에서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상당한 선천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록이 미국형 AI인데 이것이 미국형 AI인데 어떤 우리나라 한국형 AI라는 것이 약간 그록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록을 따라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록과 같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좀 사용하고
뭐 이게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이제 뭐 비교할 게 못 되죠. 일단 이 그룹이라는 것은 그 미국 시장만 지금 하고 있지만은 뭐 세계 시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 미국 시장만 지금 겨냥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는. 그런데 미국에서만이라도 챗GPT를 이긴다면 이제 그것은 상당한 이제 그 성과겠죠. 그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드디어 이제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그 벙커 부스터 폭격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했죠. 그 포르도, 나탄즈가 어디였지? 여기 이스파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이미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두서 없죠. 두서가 없습니다. 두서 없는데 이제 자 3번 일론 머스크 EU 정부와 NGO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했다. 드디어 이제 NGO가 나왔죠. 이제 NGO는 지금 상당히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말이 많아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21일이었죠. 21일 토요일이었는데 이 토요일 일론 머스크가 올린 거예요. 이게 X에다가 그러니까 재게시한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포스트를 재게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이 어떤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분이 이제 그 NGO의 어떤 로비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 NGO가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후원식으로 해서 지원금 받았겠죠.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 지원금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에 이제 그 로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NGO가 지금 로비리스트 그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오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게시물을 이제 재게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NGOs should not be funded by the government to lobby elected representatives 해가지고 이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NGO는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게로부터 지원금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내용들 좀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뤄보자면은 지금 다루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이게 뿌리 깊은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고 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 그 NGO라는 게 아직까지도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생소하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그 NGO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다들 하고 아실 거예요. 사회단체. 이 사회단체란 말이죠. NGO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사회단체의 뿌리가 상당히 깊죠. 뭐 노동단체, 뭐 인권단체 해가지고 이제 많은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 체제에서 근대화를 겪은 그 국가는 항상 그 노동 사회단체, 인권 사회단체에 의한 이제 그 저항을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받았단 말이죠. 저희 나라도 상당히 어떤 전 세계가 이제 근대화로 돌입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시 근대화도 저희도 했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어떤 또 그 근대화 교육과 민주주의 체제 그런 사정 속에서 또 그런 근대화 산업 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한 그 노동하고 그 민주투쟁이 있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회단체들이 이제 상당히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회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죠, 저희도.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단체가 근데 이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이게 변질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단체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많은데 그 사회단체들이 이제 조금 뭐랄까, 환경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한다면서도 정작 환경을 위한 사회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환경을 구실 삼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뒷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정치인이, 야, 여기를 우리가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좀 너희들이 힘을 써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환경단체가 이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피켓 내걸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어떻게 뭐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외치고, 또 환경단체 안에 또 기자가 있어요. 기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많죠. 막 기자, 변호사가 또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 지역을 개발을 된다 해가지고 막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막 뭐랄까, 그 로비를 또 돌려먹고, 막 그런 게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제. 지금 유럽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럽 집행위원회. 저거 왜 오타가 자꾸 나오는 거야. 하고 유럽 집행위원회인데, 여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의 여러 다양한 국가들이 하나의 이제 그 뭐랄까, 국가적인 규모로 이렇게 뭉쳤잖아요. 그래서 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뭐랄까, 각국 정부의 이제 그 예산, 그 중앙 예산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유럽은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럽 집행위원회가 어떤 중앙 정부 격이고, 각 나라는 이제 그 지방 정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을 설정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지원금이라는 그 예산 편성을 한단 말이죠. 각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이제 있는데,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스페인의 올해 연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줄 것인가, 이제 그걸 잡을 때, 뭐 스페인이 이제 올해 무엇을 할 것이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준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NGO가 끼는 것이죠. NGO가 스페인 정부에 가가지고, NGO는 그냥 말 그대로 비정부 기구예요.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인데 이제 그 환경단체인 것이죠. 한국 사람 그 그룹이 가가지고, 스페인 정부에 가가지고, 너네 뭐 요번에 뭐 자연공원 만든다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정부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공원 만드는데 우리가 그 뭐랄까, 어떤 솔루션을 짜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스페인 정부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 이익은 이제 우리가 여기 EU 쪽 사람들하고 잘 안다. 옛날 유엔에서 활동할 때 다 알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페인 정부에서 이제 NGO에다가 그럼 잘 좀 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자연공원도 만들고, 또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수고한다 해서 이제 돈 한 30억을 주는 거예요. 30억을. 막 30억을 주니까는 이 사람들 30억을 들고 이제 EU에 가는 거죠. EU에 가가지고 그 집행위원회 어떤 그 예산 편성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스페인이 지금 뭐 그 자연환경 살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너네 어제 신문 봤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뭐 여러 언론과 연결돼가지고 그 신문을 냅니다. 이렇게 내가지고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이제 뭐 스페인 뭐 최대 규모의 어떤 뭐 자연공원 뭐 이렇게 뭐 자연공원 어떻게 공사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너네 봤지? 그 스페인에서 자연공원 공사한다잖아. 우리 환경단체가 그걸 우리가 추진했던 거야. 우리는 환경밖에 몰라. 너희도 같이 좋은 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거 아니어서 한 15억을 로비를 하는 거예요. 15억. 아까 30억을 받았죠. 받은 30억에서 15억을 로비해가지고 사람들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또 이쪽으로 편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15억은 또 자기들 이렇게 개인 사치 생활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NGO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려고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유엔하고 지금 EU에 상당히 깊이 침투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떤 그 지금 국제 말할까 그 질서, 그 근본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이제 이 규모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NGO와 이 EU 간의 어떤 그 거래 로비, 그러니까 정부 집행위원회, NGO 이 삼각관계의 어떤 그 규모에서 최근에 그 기업이 들어온 거죠, 기업이. 그게 바로 이제 아리백이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캠페인 하면서 기업들을 이제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얘기하자면 이게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시기가 오면은 다 한번 이렇게 다루고 싶기도 한데 공부도 좀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NGO 너네 그 정부한테 그렇게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로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내용이 된 것이죠. 그 게시물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다. 언제? 6월 21일 토요일 날에. 그래서 제가 한 일론 머스크 근황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근황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그 도지였던 그 총지휘관으로 있을 때는 그거죠. 개구리 그림 있잖아요. 개구리 그림. 저는 그 잘 모르는데 그 개구리 그림 있는 게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이제 그거래요. 그거 뭐 밈이래요. 밈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개구리 그림 올리고 막 자꾸 그 이상한 말들을 쓰더라고요. 막 약간 좀 철학적인 말들을 막 쓰더라고요. 게시물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좀 뭔가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머스크답지 않다. 뭔가 쿨하고 뭐 차갑고 약간 차가운데 그 모습이 쿨하고 이렇게 좀 뭔가 멋있고 나이스 가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찌질이 같은 그런 그렇게 되는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이게 뭐 스페이스X 로켓 다시 사진 올리고 뭐 그러게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제 AI 관련해서 힘쓰고 있고,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어떤 X의 어떤 그 프로필을 다시 새 단장하면서 뭔가 다시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에는 또 뭐, 일론 머스크 다운 예전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착착 이렇게 좀 이렇게 맞는 말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살짝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날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기조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그 회담에 앞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죠. 어떤 연설이라면 이제 거기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 SK가 이제 아마존과 협업해서 이 어떤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뭐 그런 이제 그 말들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그 정부가 이제 그 정부에게 내가 5개 5대 제안을 하겠다. 5대 정부 제안을 하겠다. 그 정부가 들어달라. 이제 그런 이제 정부 제안을 했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 AI 바우처 사업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이날 그 연설에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 AI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이제 이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AI 사업을 하게끔 이제 그 정부가 그 어떤 이제 그 뭐랄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바우처를 좀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좀 이렇게 AI 어떤 그 취약 기업들의 이제 능력은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AI 기업들에게는 좀 이렇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별 지원이 아니고 그냥 뭐 AI 기업에게 이제 전 기업에게 이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AI 국가 인재 양성.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말을 했죠. 초중고에서 이거 AI를 가지고 AI 교육을 의무화해라. 초중고 AI 교육 의무화해라. 그리고 그러면서 대학에서도 의무화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양이라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대학에서 뭐 교양 과목으로 넣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도 의무화해라고 하니까는 그럼 뭐 교양으로 넣자는 건가? 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 됐고요. 또뭘 해? 내가 뭘 할랬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이 회장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이제 그 AI 기업 회장이라 합시다. 이 사람이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잘 알아는 어떤 새싹 초중고에게 AI 교육을 의무화할 것인데 뭐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어떤 이제 교육을 가르칠 것이냐? 미국식 챗GPT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형 AI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뽕 AI는 이 초중고한테 이제 교육용으로는 괜찮다는 말이죠. 어차피 초중고 때는 이제 그 애국심을 배양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뭐 20살 이상 가서는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세계사를 터득하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뭐 교육 이렇게 다시 역사를 재거듭 생각하게 되겠죠. 우선은 의무교육으로서는 이제 한국형 AI로 이렇게 국뽕을 좀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국뽕을 가르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20살 돼가지고도 뭐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역사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강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AI는 뭐 남침이다, 뭐 북침이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할까 AI는 이제 북침이다 이렇게 북침.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전쟁이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이 보는 방향대로 이제 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사관이 뭐 틀렸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인데 그 강사라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뭐 6.25가 이렇게 뭐 북침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국가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초중고한테는 이제 국뽕 AI를 주입시키고 나중 가서 너네들이 나중 커가지고 이제 뭐 나중 가서 뭐 한국을 비판하든지 뭐 일본을 섬기든지 뭐 북한을 욕하든지 그거는 나중 가서 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무교육은 이제 국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국형 AI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리고 AI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달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떤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장 규모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제 당장 뭐 필요한 게 돈인데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좀 이렇게 펀드가 좀 조성해달라. 이렇게 어떤 이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주도 AI 시장 형성, 이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겠죠. 이 펀드도 그렇고, 이제, 뭐, 말 그대로 투자예요, 투자. 뭐,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펀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울산을 AI 특구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기에 이제 울산 시장이 싱글벙글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특구로 지정한다 해가지고, 특구란 말 그대로 특별구역. 뭐, 특구로 지정한데 가지고, 마냥 뭐, 싱글벙글 하기만 할 일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사실 뭐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정부 특구로 지정하고 막 지원금도 뭐 예산도 퍼붓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랄까, 어떤 기업들은 다 이제 투자만 받고 다 발 빼고 뭐 개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 챗GPT가 있는데 뭐가 되겠어? 애당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챗GPT나 쓰자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하여튼
뭐 이렇게 눈먼 돈이라고 해야 되나? 눈먼 돈은 다 챙기고 이제 뭐 기업은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것은 이제 뭐 황폐화된 이제 AI 뭐 어떤 울산의 AI 시장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AI 특구가 뭐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울산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어떤 많은 지원을 받는 동시에 또 울산에게 또 많은 책임감이 이제 뒤따르는 일이 되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을 왜 AI 1번지로 해야 되느냐, 특별구역이냐. 저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울산? 울산 하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있구나. 그 배 만드는데. 현대자동차도 있구나. 그 차 만드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죠. 그 울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기술 인재가 많다는 것이겠죠. 우리 그 만화책 원피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배 만드는 마을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배에 철로를 깐다고 해야 되나? 배에 철로를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배 만드는 마을이 있다는 거죠. 빅맘 딸이 있는 그 마을이었나? 아무튼 배 만드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가면은 이제 루피 일행이 그 마을 가면은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당히 배에 대한 지식이 높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울산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자동차라든지 배 이런 데 어떤 기계 기술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그래서 이런 어떤 공학적 지식이 높기 때문에 AI 특별구역 지정으로 한다?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공학 동네니까 이제 여기 AI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AI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채태원의 말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집어먹지만, 이게 또 돈만 먹는 게 아니고 전기도 엄청 먹거든요,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발전소도 있고, 또 근처에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 발전소가 이제 다 밀집되어 있죠, 울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전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제 풍요롭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제 어떤 AI 특별구역으로 AI 1번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데이터 센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그게 다 전기가 이제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게 발전소들 때문에 이게 여기가 이제 AI 구역으로 이제 이게 좀 적절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울산 하면은 또 이제 어떤 공학적인 어떤 그런 도시가 되지만은 또 에너지 또 1번지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울산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름값도 좀 싸고 좀 뭔가 이제 기름이 좀 싸지 않나. 기름값도 싸고 또 이제 기름이 더 질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걸 아주 만땅이라고 하죠, 만땅. 기름 만땅을 채우고 이제 와라. 그런 말이 있죠. 왜냐면 값싸고 질 좋으니까. 값싸고 질 좋은 기름은 이제 울산에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말이고요. LLM 선택이 필수. 이거 아까 해버리고 넘어가고. 작전명 이제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아까 이거 다 설명했죠, 이거에. 작전명 미드나잇 작전명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이제 해머 해가지고 아까 해머 다 설명했죠. 포르도 나탄즈 이스판 얘기 듣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좀 뭐랄까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랄까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좀 뭔가 세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을 좀 있지 않나. 방송하는 와중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이제 나날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하루하루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데 다음엔 좀 더 어떤 시간적 여유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좀 더 이제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